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섹터를 보면서 이제 뭐 일견 밀릴 때 사던, 사모으던, 버티던, 네, 좋게 보시는 변화, 섹터,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작년에도 앵커님이 네. 아시지만 네. 제일 좋아하는 섹터가 2차 전지, 네, 예, 2차 전지 플랫폼, 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제가 포스코 케미칼도 어제 그저께 다 매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사실 어제 40만 3천 원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아무리 좋은 섹터도 그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서야 2차 전지 LG화학이 음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연속 상승이다가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줄기차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LG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케미칼,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이었었는데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4개월째 양봉이었었거든요. 이번 달도. 그러다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2달 정도 쉰 흐름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내려오고 5개월 이평 라인 부분 들어오는데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해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구조적 성장을 갖고 가는 섹터를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경기 순환 흐름 부분, 그 경기 순환 흐름이라는 게 결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가능성 부분을 가지고 산업재나 소재, 은행이나 보험 이런 업종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금리를 너무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매력은 주지 못하고 네. 가끔씩 키 맞추기 정도다. 그죠? 뭐 유럽에서 영국에서 뭐 이 여행 예약자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롯데관광개발이나 또 어제 파라다이스 어제 오늘 아침까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정말 못 삽니다. 근데 그 기대감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 기대감 부분이 작용할 때는 내 매매의 타이밍을 잘못 갖고 가면 내려왔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사실 반도체가 가장 큰 호황이었을 때가 2017년, 2018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보다 영업이익이 20조가 못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영업 2020년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63,500원이었었던 고점을 돌파해서 96,8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는 실적 부분을 다 땡겨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분할 매수 관점이고, 지금은 9만 원 넘어가는 건 지금은 무리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왜 정고점 근처까지 왔느냐라고 바라보면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쪽 라인 부분의 힘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옥중 경영도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이제 반도체 쪽은,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 2020년 검증된 종목 부분들,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부분에 있어서 돈 되는 쪽 라인 부분들, 이게 이제 포토마스크 쪽이나 이 증착 쪽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겁내지 말고 오늘 급락을 했다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관심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네. 2차 전지 쪽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그죠?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이제는 조금 더 떨어져도 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의 진화, 기술의 진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기술 침투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술 침투율이 전년도 6월 달, 그러니까 2020년 6월까지 전기차의 기술 침투율이 한 3.6%.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와중에도 결국 이 꼭지로 보게 되면 산업의 꼭지로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될 때가 꼭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가 흐름은 선행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현대코나 이 니콜 그 네. 부담을 LG화학이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는 부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요인들 많이 올라왔는데 또 현대차가 또 그 일부를 또 이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또 이 배터리를 넘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조정을 받아야 될 때 그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준 보게 되면 뭐 LG화학이 물적 분할이나 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흔들리긴 했었어도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LG화학을 접근하기 힘드시다면 오히려 이제 삼성 SDI라든지 소재 쪽 라인 부분은 내일부터는 추가적으로 밀리면 공략을 하되 포스코 케미칼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어제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가니까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을 못 사겠으니까 다른 2차 전지를 계속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장만 올라갈 때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을 올려붙이면서 나머지 쪽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장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종목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도 이미 2차 전지도 조정받을 만큼 받아서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왔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부분에 있어서 61일, 120일 이평선 라인 부분, 이 흐름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하는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경기선이라고 하는 120일 이평선, 이 사이 쪽으로 들어오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성장 흐름의 성장 섹터, 이런 부분들은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네.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이고요. 네. 막 주가 떨어지고 옛날에 막 지금도 막 눈망울에 울라 그러셔갖고 방송 막 울진 않으시죠? 개인.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고요. 뭐 실제 매매를 아주 뭐 정말 고수셔요.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끝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랑 방송한 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제가 막 잘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예, 너무 좋은데요. 어머, 시간 압박 안 받고. 그러니까 예. 맨날 시간 제약이 있어갖고 할 때마다 네네네 알겠고요.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요. 혹은 뭐 방송 있으면 이게 네. 방송에서는 이게 자르라는 신호거든요. 줄이라고. 그런데 얘기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가끔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는 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대표의 유튜브에 가가지고 협박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증권 TV 오세요. 그러면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어쨌든 시황 얘기는 했고요. 지금 뭐 소부장 오케이. 예, 2차 전지도 조금만 기다리고 오케이. 자동차 얘기를 지금 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자동차 섹터? 예, 뭐 자동차도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 애플카가 무산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기아차의 연간 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2017년에 제가 이제 기아차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2012년 이때 이 기아차를 5월 2일 날 84,800원 그게 고점이었었거든요. 네. 84,800원요. 그때 우리 회원님들이 보였던 걸 전량 매도하고 제가 3만 원 이하에 가면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K9이었죠. K9이 실망스럽게 나왔죠. 사실은. 그걸 보고 이제 기아차는 이제 다 됐다. 그런데 이제 이번엔 내연기관이 아닌 이제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기아차 지금 이 그렇죠, 정도 맞아요. 가격이면 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은 실적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그 2012년 때의 실적 흐름 부분을 충분히 올해 달성하고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 8만 원 이하, 오늘 8만 원 이하 부분 7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왔다면 시장 지수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말자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기아차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 보게 되면 너무 급속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애플카 때문에 이 한 번 더 휙
올라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월봉 개수로 보게 되면 한번 좀 쉬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아차 부분은 이 다른 대형성 종목보다 먼저 접근하셔도 좀 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현대차가 어제 아이오닉 5 결정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만족을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5천만 원대 가격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기차면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제 후배가 테슬라를 몰고 왔더라고요, 전기차를. 근데 아주 쌈박합니다. 그런데 가격도 이제 리스이기 때문에 뭐 90인가 100인가를 한다는데 5,900만 원대의 테슬라를 살 거냐? 5천만 원대 초반에 현대차 이 부분을 살 거냐? 거기다 주행 거리도 좀 짧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현대차 사야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그 애국심을 강조하던 때는 좀 지났죠.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 시장이 뭐 거의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을 일정 정도 붙여줘야 더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주행거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가격 책정 부분에 있어서의 그 조금만 더 보태면 저쪽 요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하락의 흐름을 갖고 온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품질적인 측면은 뭐 제가 아직 타보지를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네.